그리고는 있는데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3.1 혁명. 깜짝 놀란 거죠, 일본이.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국주의에 대항한 첫 번째, 전 세계 유일한 첫 번째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무조건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걸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친일파들을 많이 양성하고 더 교묘한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겉으로는 언론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이러한 것에 있어서 조선인들을 많이 동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학교 교과에 한국사 과목을 넣겠다라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예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가르칠 역사서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전까지 민간에 있던 그 사료들을 다 수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집을 해가지고 가면 외워가지고 또 써가지고 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책도 막 조선 통사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역사서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야, 있는 책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새로운 역사관, 한국인의 역사관을 근본적으로 다 해체시키고 일본 사람을 만드는 그 역사서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사와는 다른, 반도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선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지리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것, 조사 위주였다고 한다면 전문 사서인 조선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사 편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6년간 60만 엔이라는 이 큰 돈을 이제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일제가 돈이 없고 이럴 때도 이 조선사 편수회의 예산은 깎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망하더라도 한국인의 역사관을 장악하면 언젠가는 다시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일제가 성공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 많이 나오는 일배,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일배 놀이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배.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런 식민사학이 존재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이러한 현실, 그리고 또 일본의 문부성이라든지 사사카와 재단이라든지 도요타 재단 이런 데서 그 많은 자금들을 전 세계의 역사학계에 뿌리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학생들도 장학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학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제공해서 일본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식민사학이 버젓이 더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까지 데려다가 일본의 이러한 역사 교육을 시키는 이런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사 편수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왜? 이병도라든지 신석호, 이 이병도 신석호가 누구예요?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복무했던 사람, 프랑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바로 처단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서울대, 대표적인 고려대 라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학에 다 교수로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가 없고 이런 조선사 편수에 대한 연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출간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이 이거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만큼 정신, 그만큼 이 역사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선사 편수에서 막 조선사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가만히 앉아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사 편수회에 조선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저것은 최후의 정신적인 파산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면서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한국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때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언론이 그냥 이제 언론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이때는 언론이 앞장서서 정말 목숨 걸고 언론이 자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아일보에서 신채호 선생 조선사 연구 초,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은 진짜 이거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지. 정말 열받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정인보는 5000년간 조선의 얼이라든지 안재홍 선생은 조선 상고사 관견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역사서들을 발표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끊임없이 이런 정신적인 파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사 편수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독부 관리. 보세요. 고문에는 구로이타 가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추원 서기관들, 여기 중추원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아니고 일본에서 법학과 뭐 정치학과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제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인 식민사학자 군들이 있겠죠. 일본인 식민사학자 대표적인 사람 구로이타 가스미 고문입니다. 대표적인 고문에 구로이타 가스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동경제대 교수로서 편찬 계획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나라 1915년 7월 매일신보에 뭐라고 썼다? 한국병합은 임나일본부의 부활이다. 아이고 뒷골. 임나일본부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가야 경주의 고적 발굴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적 발굴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냐? 바로 일본에 있었던 그 8가지로 산재되어 있던 일본의 서기, 그 다음에 고사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8개에서 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그 자기들 말로는 천황이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일왕인데 1대부터 32대 천황까지의 가짜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 서기 하잖아요. 그 일본 서기가 연도가 막 100년, 200년씩 막 틀려요. 막 300년 역사가 틀려. 그런데 그 역사서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나 경주 지역이죠. 경상도 지역의 고적을 발굴해가지고 이거 일본 서기 책이랑 맞춰가면서 이제 임나일본부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나는 바로 가야다라고 하는 설을 주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병탄은 침략이 아니고 과거사 복원이다. 어떤 과거사? 임나일본부의 과거사의 복원이다. 아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뭐다? 조선사 편수회의 편찬 계획을 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조선사라는 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겠죠. 그 반도, 이 반도라는 것은 조선은 반도인데 이 반도는 항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오던 민족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북쪽은 중국풍, 그 다음에 남쪽은 이 임나일본부에서 일본풍, 이런 풍으로 혼재돼 가지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뭐야? 타율성. 우리 타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 우리 같은 일본이, 착한 우리 일본이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구로이타 가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조선 그 총독부에서 나중에는 돈이 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연구비가 점점 삭감될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내 사비를 털어서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보면 뭐예요? 진정한 보수지, 보수. 우리나라 보수 다 어디 갔어? 우리나라 보수 지금. 우리나라 보수는 다 이런 역사 컨텐츠 만들어서 지금 올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랬던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만희씨 류. 이 이만희씨 류 우리가 다 알아. 왜? 이병도가 내가 너무나도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만희씨 류예요. 그리고 이만희씨 류는 조선사에서 이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조선사에서 1편부터 3편까지 그 고대사 부분을 완전히 왜곡시킨 사람이잖아요. 이만희씨 류. 이 사람도 동경제대 교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동경제대 사학과 졸업하고 경성제대 교수했던 사람이고요. 조선사 1에서 3편을 주임으로 했던 사람이고 일선동조론을 비판했어요. 그래갖고 가끔 보면 우리 이만희씨 류 선생은 일선동조론 뭐예요? 일본하고 조선이 같은 민족이어가지고 이렇게 병합한,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니네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했던, 이것도 식민사관이거든요. 이걸 비판했다 그래서 이만희씨 류 선생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이 사람은 만선사론을 주장했어. 만선사론은 뭐냐면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만주하고 조선하고 같이, 만선이야. 만주하고 조선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일제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관이에요. 그 사관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죠. 금소령 많이 알려져 있죠. 이만희씨 류. 한국 고대사 왜곡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다? 삼국의 이 고대사, 우리나라 고대사의 그 백제, 고구려, 신라의 그 건국 연도가 나와 있는 삼국사기 초기의 그 기록들을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싶다 이거야. 불신해가지고 불신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보전이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일본 서기는 뭐다? 막 짜깁기 해가지고 300년 연도가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 서기를 세계적인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본 서기에 의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만희씨 류를 남한에 있는 우리 강단 사학계 대부분의 그 대학교에 있는 사학계의 정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뭐를 한다? 일본 서기 신봉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조금 찔리는 것 있죠. 왜냐? 이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말하기는 좀 꺼렸던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일본 유학 가가지고 사사카와 재단 돈 받아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딱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다시 복원을 시키지 못할 망정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일본 서기를 신봉하는 론들이 확산이 되면서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뭘 주장했냐? 신라는 일본의 속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뭔 얘기까지 했냐? 신라가 일본을 두려워한 것은 생물학상의 유전적인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데 존경한대잖아요. 제일 존경한대, 제일. 그러면서 낙랑군 평양설이라든지 진범군이 충청 전라지방에까지 있었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만희씨 류고, 이 사람의 제자, 같이 활동 밑에서 했던 사람이 이병도고, 그것이 강단 사학으로 왔고,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 니네 국사학계의 태도, 대한민국 국사학계 태도가 이 얘기했잖아. 우리 얘기가 아니고 하면서 중국이 동북공정의 논리로 삼으면서 그 근거로 삼는 참고 문헌들을 이 이병도 내지는 이만희씨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동북공정 얘기도 하잖아요. 동북공정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식민사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식민사관 얘기를 하고 근데 해방됐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얘기했지 또 왜 일본 사람 얘기하냐? 해방돼가지고 진정 역사학계가 해방이 안 됐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나바 이와기치라 해가지고, 이나바 이와기치 간사로서 총독부 수사관인데 이 사람은 뭐냐? 실무 책임자예요.
그리고 편찬 주임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진나라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나바 이와기치. 이 사람은 그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만철 조사실 만주사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만철이라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이제 일본이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거기 안에 만주사 연구를 하는 거기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선사관을 주장하는데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시켜서 한국사와 묶어가지고 한국사의 타율성을 더 주장하기 위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사는 자, C족, 부족, 국가 이 단계가 있는데 한국사는 어디에 속한다고? 이 C족에 멈추어 있다라고 주장했어. 너무하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나라가 다 역사라든지 이런 거, 정신사 뭐 이런 거 다 문물 다 전해주고 했더만 이 배은망덕에도 유분수지 C족에 고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야? 일본에 600년 뒤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일전쟁을 뭐라고 얘기했냐? 청일전쟁은 중국이 이 조선을 막 1000년 동안 지배했는데 그 지배에서 한국을 독립시켜 주느라고 우리 일본이 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의로운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열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낙랑군 수성현 및 진장성 돈단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에서 뭐다? 진나라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왔다? 황해도의 수안까지. 우리나라 딱 원래 뭐 어디에 산해관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 옛날 지금 교과서 엉터리 된 거 그 동북공정 이후에 배운 사람 말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만리장성 다 어디까지라 그래? 산해관까지라 그러지.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 황해도 수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받아들여요? 이병도가 이 이나바 이와키치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야기해서 우리 한국사의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마찬가지로 동북공정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니네 학자가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오다 시오 우고라든지 그다음에 후지타 료사쿠 이런 사람들도 했다. 특히 후지타 료사쿠를 보세요. 이 사람은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로 부여 신궁 조용 사업에도 이 사람이 했었고요. 특히 조선시 우리나라 그 성씨들 있죠. 조선시사 편찬위원으로 해갖고 창씨개명 사전조사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있던 일본 식민 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독부 관리 일본인 식민 사학자 이렇게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919년 3.1 혁명 이후에 이제 문화 통치로 넘어가면서 조선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인 참여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참여자. 여기 뭐 고문에 누구야? 이완용이, 박영효, 권중현 이런 매국노들, 을사오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진호, 유맹, 어윤적, 이능화, 이병서, 윤영구, 김동준, 홍희, 현양섭 이 이름 다 불러줘야 돼. 이런 거. 유맹 대한제국의 농상공부 차관이었어요. 이 공부 잘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말이지. 전라관찰사까지 했어. 그리고 초창기에는 독립협회에 들어갔었어.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일진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친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책을 썼어요. 원한국 일진회 역사 이런 책도 쓰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사이토 총독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민족정신말살 강연회를 하고 당겼어요. 무슨 내용을 했냐? 구한국의 악정들, 안 좋았던 이야기만 하고 또 조선 총독부가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런 치적, 이러한 것들을 선전하러 다니는 그런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윤적. 이거는 구한말에 학부 편찬국장 겸 국문연구소 위원을 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에 초창기 가입해서 활동도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세다 대학을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우리나라 관립 한성사범학교 교장, 또 여학교 사범 한성여학교 교장도 했고요. 또 친일 유림단체인 대동사문회 총무이사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윤적은 그 국어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어 사전이라든지 동사연표 이러한 책 이제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능화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했어요. 외국어에 능통을 했고 또 특히 우리나라 민속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밝았어요. 특히 불교 서적도 많이 썼고요. 그다음 도교라든지 그래서 우리 민속학 공부하고 할 때 저도 이능화 선생 책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대한제국 관립법어학교 교장을 했고요. 국문연구소 위원도 하고 또 불교 진흥의 회복의 주관도 하고 백교 회통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유교와 어떤 불교, 기독교, 도교의 그 관계 이러한 것들도 많은 했던 그 좀 천재죠, 천재. 이런데 이 이능화 선생도 여기 이능화도 여기 총독부 편수관 해가지고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그냥 천재적인 재능을 그냥 배려버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홍희는 간제 전우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노론이었던 전우의 제자예요. 이 전우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제 나라를 잃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 더러운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갖고 어떤 섬에 들어갔어. 그 섬이 개화도예요. 이 개화도에 갔거든요. 개화도에 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섬은 그냥 이런 불화자 쓰는 개화여선 안 된다. 중화의 정신을 잇는 개화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섬 이름도 요 개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론, 사대주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인 홍희가 이 조선소 편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둘이 완전 갈라졌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아직도 중화에 계십니까? 어떻게 네가 우리나라 전통 노론인데 어떻게 네가 일본하고 그렇게 붙어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상놈들하고 이래가지고 제자하고 스승 간에 깨졌다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최남선. 얼마나 유명해. 이 최남선이 사실은 1928년 이 일제에 포섭돼서 조선어 편수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쵸? 아시조선. 우리 조선의 그 초창기의 그 시기 이야기도 하고 불합문화론 이런 거 써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문화의 독자성, 그 다음 위대성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이 이 단군이 이 동아시아에서 정말 큰 일을 했던 그런 민족이고 나라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선도적인 그런 민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우리 자긍심도 일깨워주고 단군에 대한 우리 선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넣어주던 사람인데 1928년에 이 일제에 포섭이 되는 바람에 배려버렸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최남선이 조선선 편수에 들어간 날 장례식을 했잖아요. 장례식. 최남선 장례식을 하고 상여를 메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는 최남선은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망신살스러운 일을 왜 했을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일제에 포섭된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단군이라든지 불합문화 우리의 자긍심을 아주 높여주던 이 천재 최남선이 일제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단군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단절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최남선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진학자군. 이래서 조선사 편수회에 뭐 나카무라 히데타카라든지 스에마스 야스카즈라든지 이렇게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와세다대를 졸업한 이병도, 그 다음에 경성제대 사학과 1회 졸업생인 신석호, 윤용균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병도, 신석호, 윤용균 이런 사람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로부터 정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그 식민사관, 정체성론이라든지 막 이런 만선사관이라든지 뭐 일선동체 이런 거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친일 성향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혈통은 한국인이지만 사상은 일본인 사람들을 등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진학자군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야,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아 일본 가서 또 배운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또 문제가 뭐냐, 직접 식민주의 역사학의 논리를 체계화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 사회에서 반민족 사학의 집단이 형성된 것,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악영향을 끼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민족사학, 원래 뭐 박은식, 신채호 이렇게 민족사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조선인 사회 안에서 조선인들로 만들어진 반민족사학의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